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의 특징주가 이제 있는데요. 뭐 백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이 있습니다. 장중에 좀 반등을 했다가 좀 꺾였죠. 머니트리가. 주인공은 얘인데 오늘은 얘가 좀 세게 갔습니다. 자, 갤럭시아 SM이 이게 이제 일봉인데 팡 뛰었죠. 그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 주봉상으로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제 많이 꺾였는데 10월 고점 대비해서 33% 하락. 좀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는. 근데 이게 요 이평선을 보면은 약간 이제 밑으로 꺾이긴 했는데 좀 정배열에 가깝고, 이게 이제 조금 지나서 상승 추세로 바뀌면 이제 또다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너무 폭락을 그동안 해서 저도 좀 실망을 했는데, 뭐 갤럭시아 코인이 갑자기 또 상폐가 되고 코스닥이 또 1월 달에 뭐 그냥 정말 안 좋았죠. 최근에도 좋진 않죠. 오늘도 뭐 많이 꺾였다가 올라왔는데, 그게 겹치면서 주가가 거의 뭐 50%까지 조정을 받아갖고, 야, 테마주지만 진짜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봉상으로도 이제 여기 그림은 떼어진 않았는데 주봉상으로도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로 시총이 753억, 유통 물량이 약 59%, 그러니까 450억 정도 됩니다. 최대 주주가 팔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450억짜리 올리는 게 뭘 떨어뜨리는 것도 물론 쉽지만 한번 탄력 받으면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갤럭시아 SM은 약 70% 정도 상승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07.2%, 저번보다 좀 많이 꺾이긴 했죠. 한 150%까지인가 상승을 했었는데 갤럭시아 SM은 고점 대비 하락폭은 지금 좁혀진 상태고, 제가 왜 갤럭시아 SM 머니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 STO 시장이 이제 막 개화가 됐죠. 막 정말. 근데 초기 국면이고 뭐 전기차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24년 올해 34조 원에서 2030년은 36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데 이게 국내거든요. 그 숫자가 과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미술품이나 부동산 쪽에 리츠 상품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확대가 돼야 되니까. 그 BCG에서는 글로벌 STO 규모를 2030년 최소 16조 달러, 그러니까 10조 달러면 1.3경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인가요? 이 정도면은 3경 이상이겠죠? 그래서 뭐 상상도 안 가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단순 테마도 아니고 정치 테마보다 훨씬 어떤 근거가 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말씀드렸듯이 효성그룹에서 밀고 있다, 조현준 회장이 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갤럭시 코인이 이제 그 상폐가 됐죠. 거래 지원 종료, 그게 이제 상폐됐다는 건데,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라는 곳에서 빗썸에서만 상장 폐지된 갤럭시아 코인에 대해서는 닥사의 일정 기간 재상장 금지 룰이 적용되지 않는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고, 공동 대응을 통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빗썸은 거래 지원 종료가 됐는데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의 종목을 해제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근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1년 후에 재상장이 된단 말이죠. 위믹스가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위믹스보다 오히려 괜찮은 경우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닥사 회원사에 상장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도 이제 재상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5대 거래소가 닥사 회원사인데 어피트, 빗썸, 코인원, 코빅, 코박스죠. 아, 고팍스. 요 어피트와 코인원, 코빗 요 세 군데 중 한 군데에 재상장을 노력을 하겠죠. 뭐 처음 상장이죠. 아니면 뭐 빗썸에 재상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는 이게 이제 갤럭시아 미디움이라는 데가 이제 출처인데요. 갤럭시아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갤럭시아 정상화가 중요하다. 이게 갤럭시아 메타버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항고 진행을 포기하고 거래소 재상장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빗썸으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법원 신문 과정에서도 재상장을 권장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약간 신뢰감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게 좀 약간 이런 노력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통량이 많았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투명하게 공지를 하고 있죠. 갤럭시아 미디움에서. 그러니까 1월 말 기준 유통량 정보, 총 발행량은 76억 개, 12월 말 기준 누적 유통 물량은 30억 개, 1월 소각 수량은 3억 8천 개, 1월 당월 유통 물량, 그 누적 유통 물량 이제 줄었죠 확실히. 이거보다 30억 개랑 26억 8천 개, 8천만 개.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한 유통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뭐 코인 홀더들이 멘붕이 있었겠죠. 상폐가 됐으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신뢰 재구축 노력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해킹 물량 전량 바이백 후 소각을 완료를 했고요. 갤럭시아 메타버스 대표이사를 이제 문책성이겠죠. 교체를 했습니다. 1월 23일에. 그래서 뭐 회사 내에서 이제 갤럭시아 팀에 있었고 새로운 리더로 선임된 홍진표 대표이사는 빗썸, SK 커뮤니케이션스, KG 이니시스 등 국내 유수의 블록체인 및 IT 서비스 기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래서 뭐 국내 거래소 상장 및 파트너 제휴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딱 요거죠. 그래서 이거 재상장하라고 이게 최우선 과제죠.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그래서 만약에 재상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다시 불을 붙겠죠. 근데 지금 이미 주가가 10월에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직도 꽤 높은 상태거든요.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2배 이상 높은 상태고, 지금 갤럭시 SM은 1600원, 1611원이 저점이니까 뭐 50% 이상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러니까 주가가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만약에 저점 부근까지 또 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싸니까 좋다라기보다 아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STO 사업에 대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사업을 반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작년에 6개의 IP를 이미 확보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수상금융, 풍력발전소 기반 신재생에너지, 항공금융,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비 경주마, 그 다음에 태양광 기반 신재생에너지 등. 그러니까 증권사 파트너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죠. STO 사업이 가망성이 없고 뭐 실체도 없고 그러면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데 증권사가 이미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의 그 경영진이 저보다 당연히 똑똑하고 실물을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주가를 제가 시총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폭락을 해갖고 저도 좀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어제 또 그로스 리서치라는 데서 이제 독립 리서치죠. 나왔는데 리포트가 갤럭시 머니터리 STO 사업 추진팀이 최근에 이제 시리움의 초청으로 VMIC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이제 현지의 토큰 증권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에 진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는데 시리움은 114년 전통의 글로벌 항공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항공기 엔진 자산가치 평가 지원과 항공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래서 사업은 좀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시총에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백산인데, 제가 뭐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테마가 없어서 그게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월 초에 공시 난 게 조인현 전무가 14억 정도를 내부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1월 29일에 이제 또 공시가 났는데 2만 주 2억을 또 산 거예요. 16억이죠. 그래서 시총이 한 2,500억쯤 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다. 확실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좀 힘이 있어졌어요. 이게 백산의 최근 며칠간 주가인데 오늘도 꺾였다가 가격을 올리면서 산 거죠. 높은 주가로 계속 올리면서 매수를 했고 오늘 외국인 매수가 한 6만 주인가 나왔는데요. 금일도 거의 최고가 마감이고 그래서 저평가 가치주를 매수하는 거냐. 1월 25일부터 외국인이 연속 매수를 했고 왜 샀을까? 뭐 나이키 내 점유율이 올라가고 또 증설이 되고 증설이 완료된 공장 인도네시아 공장이 돌아가고 이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주가가 아직도 좀 부진한 상태예요. 보니까. 근데 살펴보니까 영원무역 홀딩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OEM이라는 이제 뭐 경쟁사는 당연히 아니지만 서로 이제 센티에 영향을 주는 업체가 올라왔는데 이유는 이제 그거죠. 저 PBR, 저퍼, 지주사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현금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백산이 그래서 5년 평균 PER이 11배인데 최근에 PER이 6.7배다. 이렇게 되면 5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고 올해 실적이 좋으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주가가. PBR은 뭐 이렇게 크게 낮지는 않고요. ROE는 굉장히 높죠. 17.44. 그래서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50% 가까이 오른 상태인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뚫고 많이 가야겠죠. 실적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래서 조금 안 받쳐주는 거는 나이키가 올해 이제 상반기 실적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매출 가이던스를 120불에서 지금 100불
정도까지 떨어져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경쟁사인 호카의 데커스라는 뭐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하는데 아마 신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최고 차트를 봤더니. 그래서 이거에 좀 영향이 있겠죠. 나이키는 점유율을 좀 뺏겼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키 주가가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뭐 나이키 내 점유율도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두 기업 모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